올해 21년 6월에 카카오페이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2021년 3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2021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2021년 4월에 입사한 이제 5개월 차 되는 신상페이 크루입니다. 올해 6월에 카카오페이 홈페이지에 상시로 떠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홈에파티라는 팀에서 카카오톡에서의 카카오페이 홈 서비스 그리고 알리페이와 협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는 모두들 잘 아시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그리고 페이카드, 대출, 보험, 투자를 포함한 금융상품 서비스 등 수십 개의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사용자분들이 카카오톡에서도 이 다양한 서비스들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그로스 플랫폼 팀의 마케팅 플랫폼 파트에서 P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신규 서비스의 사용자를 모으거나 기존 사용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파트는 이때 필요한 마케팅 수단을 지원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주는 알리워드, 카카오페이 포인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등의 사용자 혜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클랜에서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공모주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출시했고 현재는 대출 프로덕트 내부에서 서비스 개선 기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선하는 머니 서비스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간 송금을 할 수 있는 카톡 친구 송금, 계좌 송금, QR 송금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모든 송금을 보다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PM으로서 성장하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PM은 내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한다고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정말 있었어요. 챌린징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쾌감을 느낀다 하는 PM분들이라면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은 많은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주변만 돌아봐도 많은 지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PM으로서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몰입해서 재밌게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금융의 새로운 룰을 만드는 곳이 카카오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지금이 금융의 판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시작에 카카오페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용자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노력하는 게 PM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에 대해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는 바로 그 주제를 다루는 회사이고 동시에 한국에서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매력적이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업권 그리고 비기술업권에서도 근무를 해보았는데요. 되돌아보면 기술업권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의 삶을 편리하게 도와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는 3,600만 명 사용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는 테크핀 회사이고 함께 달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이 제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예전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를 그대로 내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포지션의 연관성이 높고 더 어필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과 집중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맡은 업무에 대해 어떤 문제인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거쳤고 PM으로서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할 얘기가 많으면서 지원한 포지션과 핏이 맞는 이력에 집중해서 준비했고 면접에서도 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좀 더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는 지원 공고의 잡 디스크립션과 가장 잘 맞는 본인이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나 업무를 간략하게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업무가 프로덕트의 엔드-투-엔드 사이클을 경험했던 이야기면 더 좋고요. 소개팅할 때와 비슷하게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있어야 질문도 주고받게 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 공통 분모나 또는 의외의 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하시는 선배 PM님들을 보니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원자에 대한 공부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지원자가 페이에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서에 적었는데 또 이야기해도 될까 주저하지 마시고 나를 한 번 더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마음껏 매력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예상하여 준비하기보다는 나는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1차 인터뷰에서는 팀에서 함께 근무하실 PM 실무자분들과의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누구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고, 2차 인터뷰에서는 각 조직의 최종 리더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들에서의 의사결정들에 대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드림 컴퍼니인 페이의 면접이어서 떨어지고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1차 인터뷰는 저의 경험과 능력치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 경험과 페이 공고의 자격 사항, 우대 사항을 매칭시켜서 어필했습니다. 2차 인터뷰는 경험보다는 장점과 단점 같은 인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1차 리더가 면접관으로 오시다 보니까 페이의 인재상과 매칭시켜서 답변을 준비했었습니다. 면접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면접자 입장에선 편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면접에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답변할 수 있게 면접자를 최대한 배려해 주셨고, 특히 답변 사이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셨고, 답변에 대해서 면접관분들이 모두 경청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면접보다는 편하게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질문의 난이도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른바 망한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어려웠는데요. PM이라면 하나의 프로덕을 내놓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가끔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그런 결과 자체에 집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땐 당시 어떻게 원인을 파악했고 개선하기 위해 PM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데이터 분석 능력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갔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라 더욱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에 합류하고 나서야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사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PM들은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의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나가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는 3,600만이 넘는 사용자가 있는 국민 서비스로 데이터 종류와 양이 실제 와서 보시면 정말 방대한데, 정량적인 데이터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정성적인 부분은 포커스 사용자 인터뷰 등 UX 리서치를 통해서 숫자에 집계되지 않는 부분까지 데이터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량적, 정성적 두 가지 데이터를 응용해서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훈련을 평소에 하시거나 이에 대한 본인만의 경험을 답변으로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는 부족하지만 운이 좋게도 기술로 시작해서 사업, 전략, 데이터 등 다양한 직무를 거쳐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데이터, 제품을 함께 고민하여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요. 카카오페이에서도 데이터와 가설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어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핀테크 사업에서 PM 직구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규제들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가봤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고의 과정을 하나의 능력으로 어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 페이의 PM은 다양한 직군에서 전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업무를 실제 진행해보면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셨던 업무 경험이나 역량이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고 제가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PM을 꿈꾸시는 분들 중 현재 PM 직군이 아니라서 혹은 PM으로서 경력이 짧아서 망설여지는 분이 계신다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류를 쓰면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정보도 부족하고 때로는 막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그 노력과 과정에 대한 보상을 함께 일하는 좋은 동료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PM 직군에 지원하신다면 PM으로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준비하시고 어필하실 수만 있다면 회사에서 조만간 뵙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 카카오페이 PM 면접은 면접관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질문 시간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관심과 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서 면접 전 질문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가신다면 면접에서 기대한 것보다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에서나 인터뷰에서나 나는 어떤 목적으로 무슨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를 진솔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 이 의사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만 충분히 해서 인터뷰어분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두 훌륭한 인재이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뽑아주세요가 아닌 나를 뽑지 않으면 손해일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서류와 인터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에서 만나요.